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전증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국민들이 곤혹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스피린 투여를 적극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코로나 백신 혈전증 예방 목적의 아스피린 투여의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내과 의사인 저의 의견 두 번째 의견입니다. 저의 손 사진인데요. 하루 종일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으니 목욕탕에서 오래 불린 손처럼 불어 터진 손이 됩니다. 또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니 제가 재발된 치핵이 있는데 이것으로도 쉽지 않네요. 엊그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기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오히려 항체 형성을 막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신 접종 전 아스피린 복용 예방 효과는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특히 백신 접종 전 항염증제를 먹으면 오히려 항체 형성을 방해한다. 이 말씀도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0만 명 넘게 접종을 했는데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은 한 케이스가 보고되었습니다. 단 한 케이스가. 그런데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지 않은 혈전증 증상 환자는 매우 많습니다. 저도 여러 명을 치료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지 않은 혈전증 환자 예방을 위해서 저는 아스피린을 소량으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사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드나무 그림인데요. 이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1570년대쯤 될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말에서 떨어져서 과거 시험 볼 때 버드나무 껍질을 이렇게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이렇게 묶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 껍질이 바로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진통 소염 작용이 있는 것이죠. 1570년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스피린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데 아스피린에 대해서 저는 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상품명입니다. 바이엘 회사가 만들었고 1899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해열 진통 소염제 목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성분명은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 아세틸 살리실릭 애시드. 그리고 미국의 FDA에서 혈전 방지용 목적으로 1980년대에 승인을 했습니다. 아스피린이 세상에 나온 것은 1899년이고 혈전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980년대 초입니다. 약 100년 가까이 지나서 혈전 방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 전에는 해열 진통 소염제로만 사용했고 100년 가까이 지나서 혈전 방지용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1989년 하버드 대학 의대 연구를 했는데요. 건강한 성인 남성 22,000명, 절반으로 나눠서 11,000명은 아스피린 325mg을 격일로 투여하고 절반은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5년간 투여했더니 심근경색 발병률이 아스피린 투여군에서 44% 낮았습니다. 즉 혈전 방지 효과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코노미 클래스 좁은 비행기 의자에서 오랫동안 타고 가다 보면 다리 정맥에 혈전증이 생기고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폐동맥을 막으면 폐동맥 색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아프고 그리고 숨이 가쁘고 이런 증상을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이 이 증후군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보통 정맥의 혈전증, 딥베인 스롬보시스, 정맥의 혈전증에는 와파린이나 노악 같은 치료제를 사용하고, 동맥의 혈전증, 이 동맥의 혈전증에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스피린이 이 정맥의 혈전증, 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에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코로나 백신 후에 주로 큰 정맥의 혈전증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스피린도 정맥의 혈전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항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저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스피린의 용량별 효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예방, 해열 진통 소염 4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용량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용량 100mg, 하루에 100mg 먹으면 콕스1이라는 효소만 선택적으로 차단합니다. 콕스2는 거의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차단하면 혈전 예방 효과만 나타납니다. 상용량을 먹으면 500mg 하루에 3번 정도 먹으면 콕스2를 차단합니다. 콕스2를 차단하는 효과는 해열 진통 소염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용량을 먹으면 콕스2를 거의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염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 소염 효과 때문에 이 항체 형성이 안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용량에서는 혈전 예방만 있고, 그 다음 중간 용량에서는 해열 진통, 그리고 보통 먹는 상용량에서는 소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저용량 100mg에서는 소염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항체 형성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스피린은 콕스1과 2를 모두 차단하는데, 저용량에서는 콕스1만 차단해서 혈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콕스1과 2 효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콕스1은 사이클로옥시저네이스 1, 약자로 콕스1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모든 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고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장에서는 점액 분비, 알칼리 분비, 혈류 증가, 이 증가를 통해서 위장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는 혈류를 증가해서 신장을 보호하고, 혈소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혈소판에서는 혈관 수축, 혈전 유발, 이거는 출혈이 일어났을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평상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평상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이런 위에서 이런 위장보호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신장에서도 이런 보호 효과를 못 따르기 때문에 신장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용량을 먹어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시 아스피린을 먹어야 하는 시기와 기간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접종 1, 2일 전부터 하루에 하나를 먹고 접종 후 2주까지 먹습니다. 근거는 아스피린의 약동학 때문입니다. 아스피린 프로텍트 100mg, 이것은 흡수하는데 최고 농도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리고 방광기는 10분에서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스피린은 혈소판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합니다. 이 말은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혈소판의 평균 수명은 약 10일 정도 되고,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소판에 딱 붙어서 10일 정도는 효과를 계속 내기 때문에 2주까지 먹으면 약 3주 이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전증이 발생하는 시기는 대부분 2, 3주 이내입니다. 그러므로 2주까지 먹으면 약 3주 이상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2주까지 먹으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아스피린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주 부작용은 위궤양 출혈, 코피, 뇌출혈, 아스피린 천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스피린 천식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드문 질환이고 위궤양이 있거나 또는 코피가 자주 나거나 또는 뇌동맥류와 같은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음주 다음날 머리가 아파서 아스피린을 드시면 위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접종 후에 혈전 예방을 위해서 휴식을 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혈전증이 생길 위험이 높겠죠. 그래서 가벼운 산책하고 비타민C를 드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이고 염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전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스피린 투여를 고려하십시오. 감사합니다.